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지만 행복할 때요. 매출이 이런 걸 기대하고 부르신 거 맞아요? 역시 난 세상과 어울리잖아. 난 세상과 불화하고 있어.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일 벌려가지고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있는 자리의 첫 번째 주인공 이인현입니다. 어디요? 저는 보통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제 방에 있는 작업실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아래 서점이라는 서점인데 제가 거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 서점에 있고 4일 정도 집에 있습니다. 있는 자리요? 일단 글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억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자본주의적 자아인 것 같습니다. 요새 제가 깨달은 건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 한 5km 간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운전을 어떻게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에 좀 잠겨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기억이 떠오르면 그거를 절대 닫거나 종결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기억들이 되게 많은데 그 기억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하게 남고 그게 제가 글을 쓰는 원동력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의 기억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낭독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권장하겠습니다. 와서 글 낭독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 전화는 서점이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낭독 좋습니다. 진짜 너무 심한 경우 아니면 저는 대부분 다 지켜봐요. 예를 들어 손님 중에 책 그냥 가져가서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운영하는 분은 거기 되게 민감해요. 왜냐면 새 책을 보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새 책을 가져가서 앉으면 좀 이건 파는 책이니까 구입 후 봐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그래서 책에 관심 있어서 오신 분이니까 책 읽고 안 사더라도 그냥 좋은 경험해서 가져가면 그것도 뭐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해가지고 가만히 최대한 두는 편입니다. 책이 손상이 생겨도 괜찮으신가요? 적당한 손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책을 꺼내가지고 이제 180도로 쫙쫙 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심을 붙여서 넘기시는 분 계시고 뭐 접는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책 날개를 이 책 사이에 끼우는 본문에 끼우는 분 계시고 그런 정도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오, 관심 없는 책 100권 받을 것 같아요. 관심 가져보면 되죠 뭐.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책 선물 받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책 선물이 좀 어렵잖아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저는 주는 것도 좋아하고 받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상대방이 이런 거 생각하는구나 아는 것도 좋고 저를 생각했을 때 그 책이 떠올랐다는 그 사실을 유추해 가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책 100권 하겠습니다. 자주 하는 책 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A에게 어떤 책 줬어요. 그 B한테도 그 책 줬어요. 나중에 둘이 알게 되면 엄청 싫겠죠. 사람마다 다른 책을 줍니다. 저에게 맞는 거를 나름 골라서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줄 때도 항상 그렇게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책방지기의 선물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잘해야 된다. 네, 그 어렵게 골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네. 무아래 서점에 계신데 무아래 서점과 나의 상관관계 혹시 어떤 걸까요? 예전에는 정체성의 한 90%를 서점에 다 녹였거든요. 그 서점이 잘 되면 되게 기뻤고 서점이 안 되면 되게 절망적이었고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기가 있을 때 기분 너무 좋고 역시 나의 기획은 짱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기가 없으면 역시 난 세상과 어울리지 않아. 난 세상과 불화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초반 한 2, 3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한 1년 정도 쉬었거든요. 엄청 많이 내려놨어요. 그래서 다시 하게 된 지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잘 돼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안 돼도 그럴 수 있지 정도의 마음으로. 예전에는 거의 주 6일, 5일 정도 서점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딱 주 3일 있고 그 외에 저의 본체가 더 중요하고 서점은 가외 일이다. 나의 모든 것이니까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됐을 때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도 힘들었고 서점이 잘 될 수 있는 비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실행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거든요. 그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서점에 되게 최적의 인물이 아닐 수 있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내 서점을 더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한계도 많이 느꼈고 본체라고 했던 글을 더 열심히 쓰고 싶기도 했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데 하나만 골라야겠죠. 소개해드립니다. 저한테 오래 남는 거는 서점에서 어떤 손님이 와서 그 손님과 제가 책 이야기를 되게 길고 오래 나눴고 그 책을 사가시고 나중에 후기도 들려주셨다. 그런 경험들이 제일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단골 분들한테는 항상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건지 단골 손님의 취향과 니즈에 크게 상관없이 항상 얘기 드리거든요. 제가 이 책 봤는데 재밌어요. 혹시 사시려면 사세요.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인생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하네요. 네. 대단한 것 좀 말씀드려요? 엄청 스페셜한 거 한 10가지 나올 줄 알았는데. 네. 네. 결국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책을 많이 봐요. 양을 사실 많이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개의 책을 동시에 보고 있고 제가 보는 책들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의 안목과 그 책을 보고 나서의 그 감상을 요약 전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립서점이고 작은 서점이니까 되게 소수의 책을 잘 소개하는 것이 서점의 정체성과 거의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제가 읽은 책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하고 그래서 좋은 책들을 많이 들여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점에 누가 찾아와서 제일 듣기 좋은 칭찬 같은 게 이 서점 참 큐레이션이 좋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직 별로 안 알려졌어.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을 열심히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망이라는 표현도 있고 저는 입구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어떤 세계에도 다 입구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한데 저는 그런 입구나 안내자,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다.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흘린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이럴 때. 서점에서 불 꺼놓고 이제 혼자 온 적은 있는데 서점 때문에 뭐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다. 있었다. 있다. 인간 2인연으로서 가장 살만할 때. 그냥 이제 모든 서점에서의 일들도 그렇고 제가 글을 쓰는 일들도 마감이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 전까지 이제 긴장감이 점점 생겨서 그날 거의 최고조에 이르겠죠. 그리고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냥 그 서점에 앉아 있거나 생각에 잠길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내가 왜 한다 그랬지라는 생각.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일 벌려가지고 또 스스로를 고통에 몰아넣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할 때 진짜 열심히 하고 결과가 어쨌든 마지막에 남는 것들을 저 혼자 즐기는 그 시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또 까먹고 다음에 또 일을 또 벌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점 주인으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 행복할 때. 행복할 때요? 매출이 평소보다 뭐 많이 찍혀서 저희가 마감을 항상 하잖아요. 영업 마감 버튼이 있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날 매상이 쭉 나와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늘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좋습니다. 어느 때보다 얼굴이 밝게 나오네요. 네, 그런 순간이 1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면 참 좋습니다. 생산적인 하루였다. 네. 되게 딥한 질문이에요. 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고릅니다. 100억 대 나의 땡땡년 쌓은 아이덴티티. 그 질문이 참 저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100억인데 일단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돈을 좀 주고 바꿔도 괜찮아요. 그냥 제가 한 5만 원 정도 드리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제 세상, 제가 있는 위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서 항상 벗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안 돼서 좀 괴로운 사람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안 지켜도 되고 그냥 거기서 더 흔들리고 더 바깥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 쓰는 자아를 포기해도 상관없으신가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럴 수만 있다면 근데 그 자아를 바꾸면 그 자아가 좋아하고 그 자아가 잘하는 뭔가 또 있을 거잖아요. 장사를 잘할 수도 있고 뭐 연애를 잘할 수도 있고
뭐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모르겠어. 음악을 잘할 수도 있고 그거 너무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보다 신난 표정 또 봤고. 네. 제가 그냥 관심 있는 건 항상 어린 시절부터 내부 외부가 저한테는 항상 관심이었어요. 특히 공동체, 뭐 공동체는 가족도 있고 친구들 관계, 교우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 바깥에 있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그게 저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부모님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생긴 어떤 감각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서점에서 모임을 하거나 독서 모임 같은 거 하면 오늘 10명이 왔어요. 그 10명 중에 제 체감상 3명 정도는 너무 이 모임에 잘 맞고 잘 어울리고 금방 동화돼서 이 내부 구성원이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한 5명은 좀 약간 시큰둥한데 그래도 뭐 별 이상 없이 잘 무난하게 잘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한 2분 정도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서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내가 여기 지금 못 섞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체감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저는 그 2분한테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 2분이 가장 불편하지 않게 이 모임을 끝낼 수 있도록 엄청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항상 너무 중요하고 남는 감각이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2분한테 맞추다 보면 가끔가다 이 8명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2분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8명이 불만족하지만 2명은 조금 편안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일일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서점한테는 확실히 안 좋은 일 같아요. 서점한 입장에서는 그 3명을 확실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잘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걸 한 문장으로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어떤 가치와 바꾸지 않을 마지막 나의 마음은 땡땡땡이다. 공동체 바깥을 보겠다는 마음입니다. 100억 줘도? 100억이요? 100억이면 뭐 또 다르죠? 땡땡땡을 믿는다? 믿는 것 중에 믿는 거? 난 유재석을 믿는다. 저는 신을 믿어요. 근데 제가 종교는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다녀본 종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무교가 됐는데 그 신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가설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찾고 싶었던 것, 저한테 더 가깝고 저를 설득시켜줄 것을. 근데 결국 못 찾는 거겠죠. 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아무튼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이 신을 찾아서 좀 여행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못 가본 데가 이제 이슬람교 그 메카 이런 데 아직 못 가봤고 그리고 뭐 힌두교라든지 뭐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교들도 더 탐험해 볼 생각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종교가 없는 상태.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제목이 있는 자리잖아요. 사람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받아줄 사람. 자기가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2사람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2사람이 서로 확인하는 그런 서로의 있음은 너무 불완전한 것 같고 최소 3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자리요? 제가 가방에 책을 항상 넣고 다니는데 보통 소설책 한 권과 그때 그냥 봐야 될 좀 어려운 책, 철학책이나 뭐 사회학 책이나 이런 거 보통 2권씩 들고 다녀요. 근데 봐야 될 책은 봐야 되니까 보는 건데 정말 그때 시간이 남아서 소설책을 볼 시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지하철 타고 다닐 때. 그리고 오늘 3시에 약속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항상 어딘가 빨리 가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2시 20분에 도착하면 40분 동안 남잖아요. 그때 이제 소설책 봐요, 주로. 그런 좀 임시적인 자리지만 그런 자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여유 있게 책을 읽는 자리? 네, 여유 있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자리. 저는 좋은 사람으로 있으려고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되게 다 잘 해주려고 하고 누구 한 명 기분 나쁘면 그거 엄청 많이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되게 괴롭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보거나 뭐 서점에서 있거나 이럴 때 좀 더 자유로운 느낌도 있어요. 제 기억에서 해방돼서 다른 사람 기억으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처럼 좋은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스타일로 좋은 사람은 저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좀 좋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평생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있다가 떠날 사람.
있다가 떠나는 사람. 글쎄요, 너와 함께 했던 시간이 다 좋았다 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그것도 실제로 자주 하는 말이에요. 모든 날이 좋았다. 네. 예를 들면 책방에서 행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 평가 자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엄청 좋은 말 많이 해주려고 노력해요. 실제로 별로 안 좋았어도. 그래서 약간 그렇지만 근데 실제로 좋았던 면이 되게 많았고 그것을 더 부각해서 말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기억을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이후로 그 자리에 대한 생각을 다시는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자주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기억을 가지고 가서 그 안에서 그 사람이 그 기억을 몇 번이나 되새기면서 다시 생각해 볼까를 생각하면서 가능한 좋은 기억으로 남기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서 같은 책 또는 서점 운영하시는데 영감을 주는 책 어떤 게 있으세요? 네, 최근에 봤던 책인데 아즈마 히로키의 지의 관객 만들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최근에 나왔고 그 아즈마 히로키는 일본의 사상가자, 철학가이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겐론이라는 카페를 운영해요. 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토크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대담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그걸 시청하고 또 같이 참여도 하고 대화도 같이 하고 그걸 또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해서 중계를 해서 이 중계권을 팔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얼마나 억만진창이고 어려움이 많은지 그리고 믿었던 사람에게 얼마나 배신을 많이 당하는지 돈을 어떻게 홀랑 까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책이나 자기가 쓴 글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 책도 되게 다 재밌고. 근데 그 사람에게 항상 있는 감각 같은 게 현실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철학자니까 항상 철학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설명을 아무리 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현실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거기서 떠나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해야 되면 전기가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에어컨을 수리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리하러 오신 기사분이 막 이렇게 수리를 하는 걸 보고 거기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 현실로 깨는 거죠. 아, 내가 속해 있는 이 책의 세계에 엄청 협소하고 작구나. 그리고 저 사람한테 이 책이 전혀 한 번도 다가가지 못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는 저 사람인가? 난가? 이런 생각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주로 쓰는 건 소설인데 저는 정말 그것이 진심으로 이 세계에 어떤 종류의 흔적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고 쓰지만 써놓고 나서 보면 정말 뭘 했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서점에서 하는 일이 저를 되게 현실에서 많이 붙잡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 서점에 있으면 정확한 책의 가격을 알아야 하고 팔아야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이랑 소통해야 되고 이거는 몇 프로로 해주세요 아니면 몇 프로로 몇 번 해주세요 아니면 뭘 줄 테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식의 감각들이 또 쌓이고 그 중간을 잘 연결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직접 문을 열고 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약간 이 세계 같지 않고 붕 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세계를 다시 잘 설명해주고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색다른 책 추천이었어요. 여기까지 질문은 끝났는데 네. 재미로 그냥 한두 가지 정도 네네. 캐주얼한 걸로. 네네. 연애 상대? 좀 고객도 괜찮습니다. 좀 좋아하는 인간? 네. 좀 뒤틀린 취향이긴 한데 저는 낯가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일단 낯가리는 사람인데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스터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잘 아는 사람보다 천천히 알아가서 더 많은 게 보이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찐으로 마지막 질문은 네. 나에게 부활의 서점이란 땡땡이다. 그리고 부활의 서점 피력하는 홍보 어필 멘트. 시간. 네. 부활의 서점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독립서점이고요. 공간 건축 도시를 테마로 하여 지난 4년간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4년 동안 동네를, 문화를, 커뮤니티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요. 요즘 이제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뭘 바꿨나? 공간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공간은 땡땡땡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공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연사로 초청하여 매주 토요일 8월 달에 모임을 가지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멀리서 부활에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또 한마디 뭐가 좋은지. 무알에서 하는 어떤 책 모임 프로그램이 있을 때 오시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얼마나 그 안전하고 서로의 생각을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그 물밑에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지를 정수를 담고 있는 곳이 그런 모임이나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데서 마주치면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저를 부르셨을 때 이런 걸 기대하고 부르신 거 맞아요?